선생님 2부. 지금의 선생님들은 옛 선생님들의 업보를 받은 것일까?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스승의 날에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학생들이 선물들을 교탁 위에 쌓아놨단 말이야. 선물들 보면은 값비싼 양주부터 시작해서 비싼 선물들이 많았고, 나도 학교 서울 강남에서 나왔잖아. 비싼 선물들이 책상에 가득히 있었고, 선생님들이 그거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고 이거 누가 준 거니?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스승의 날은 학생에게는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잘 봐달라고 아부도 떨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었고, 선생에게는 박봉의 힘든 교사 생활에 보람과 성취감을 주고 1년 동안 일용할 다양한 물품을 지급받는 날 정도로 인식된 것 같아. 물론 난 그때 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있어. 날 남자치고는 공부 잘한다고 이뻐하셨거든. 그리고 촌지 주는 게 되게 만연했어. 촌지를 안 주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가지고 촌지를 못 드렸어. 내가 알기로 한 번도 안 줬어. 근데 촌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는 거야. 그런 애들은 확실히 좀 이쁨을 받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칼자루를 쥐어줬는데 칼자루를 잘못 휘두른 사람도 있었어.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또 정확히 했냐면은, 일제시대 때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경찰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옆에 칼 차고 들어오고 그랬잖아. 근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조선 사람들 잡으려고, 학생들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라서 되게 무서운 존재였고,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도 사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지. 카스트 제도의 가장 맨 위에 있던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야.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 승려 같은 계급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산스크리트어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거야. 왜냐? 정보가 다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야. 유럽도 귀족들이 시간이 많고 일은 다 노예들이 하고 하니까 유럽 귀족들이 다 책 볼 거 아니에요. 라틴어, 라틴어 또 얼마나 어려워. 라틴어 보면서 또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종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정보를 인터넷의 바다에서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선생에 대한 그 대우가 많이 틀려졌죠. 물론 아주 고급 정보나 이런 거는 모두가 받을 수도 없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항상 유지가 될 것 같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고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이 사실은 되게 근원적인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딱 중간 시대거든요. 처벌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시즌이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딱 그 착상 중간에 걸려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은 차라리 통역도 하시고 좀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신 분들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선생님들 좋았거든요. 요즘은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의무교육이 되면서 사실 학교는 돈 내고 안 다니잖아요. 고등학교는 사립 가게 되면 조금 내고 다니는데 의무교육이라서 공짜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공짜면 조금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도 공짜니까 많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좀 멀리 있는 시설 좋은 헬스장 한 달에 8만 원 내고 다니면 거기서 열심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 친구가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 학원 애들은 선생님 말에 복종을 해요. 같은 선생님인데 비싼 돈 주고 가는 학원 선생님 말은 잘 듣고 공짜로 다니는 학교 선생님 말은 안 듣고. 요즘 그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이제 뭐 공무원이다, 세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도 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주는 세금 월급 받으면서 그래서 뭘 하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점점 계속 무시하는 게 많아지니까 선생님들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처벌해봤자 괜히 나만 피해보고 점점 힘들어지는 통해가 되지 않나. 결국에는 지금 이제 태준 씨가 얘기한 건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건 공산주의 시대에 살건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학교라는 직장에 나가는 그 교직원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공부 잘해야 교대를 갔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생님이 됐는데 그 직위를 유지를 하려면은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서비스업처럼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변할지 몰랐는데 의뢰 위치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당에 가는 손님처럼 바뀌고 선생님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된 거야. 그리고 식당의 사장님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 같은 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요즘처럼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돈으로 하고 지식에 대한 평가를 돈으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뭐 어쩌고저쩌고 학생의 부모님들조차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 옛날 같은 그 존경심이 아니라 얼마 벌지도 못하고 선생이나 하고 있고 야 이런 그 너무나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생긴 게 아닐까. 학교에서부터 이제 선생님을 무시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정규직 선생님보다는 기간제를 많이 본다 그러고 다 이제 계약직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효과이지 않나. 좀 크면은 알잖아. 정규직과 계약직의 그 차이는 알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선생님 계약직이었어요? 이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거 보면은 학교에서부터도 선생님을 대우 안 해주는데 학생들이 굳이 왜 대우를 해주냐. 학생들이 집에 가서 또 부모님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계약직이야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왜 우리 애는 정규직 쌤한테 배워야 되는데 계약직 쌤한테 배우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교직원들 쪽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많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공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초, 중, 고등학교 전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선행학습 과정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때는 개선책이 마련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젠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부딪히는 법적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많아지다 보면은 순기능이 일어나겠지.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함부로 못하고 선생님도 학생한테 함부로 못하는, 지금도 선생님들은 학생한테 함부로 못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가져오겠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열정 이런 거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현재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가 볼 땐 오히려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차갑게 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 교육이 결국에는 인성이 바른 학생으로 자라게 해야 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역할을 제대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미래에 펼쳐지고 그 역할은 다른 어딘가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현재 뭔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군대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군대는 진짜 아예 병영 캠프가 됐다고. 그러니까 2부는 여기까지. 3부에서는 병영 캠프가 된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